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체크해보면서 시장 판단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출연자 중에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모셔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좋은 대답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중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는 네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도 좀 껴있고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도 껴있다 보니까 중국의 속내는 뭘까? 미국 측의 속내도 뭘까? 뭐 다 궁금합니다.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그 자국 내 경기 불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현재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임할 때 이 홍콩 사태와 G2 무역 분쟁은 사실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사실 중국 현지의 어떤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뭐 무역 협상과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별개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6.1%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5.8, 내후년에는 5.9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중국은 보통 이 경제 성장률의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증시 입장에서 항상 쇼크가 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뀌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이제 증시 측면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실제로 올해도 그러니까 그 6% 되네 마네 하면서 약간 불안했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쇼크도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로 봐야 되면서도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 측은 이런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뭐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또 탄핵 정국에서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도 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홍콩 시위 조금 더 좀 여쭤보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 측에서도 좀 강경하게 나가고 더 이제 홍콩 시위가 격화될 경우에는 아시아 전체 뭐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보통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를 종종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상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후퇴, 침체 이런 국면들을 좀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진원지에 대한 생각들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홍콩 사태도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우려를 높이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아시아권역 내에서는 이 홍콩이 차지하는 어떤 이상이 결국에는 아시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원하는 조속한 사태 해결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강도에 따라서 달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보여왔듯이 미온적인 행동들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 사실 중국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가지 사항이 들여지지 않는 한 홍콩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홍콩 시위대가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 뭐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또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그리고 이제 행정장관 직선제 이렇게 크게 5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들여질 때까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중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89년도 천안문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내분이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홍콩 시위대에게 좀 기회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약간 계엄군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뭐 선택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어떤 체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행동에 나설 여지까지 좀 생각을 해둘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콩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좀 유출에 따른 어떤 아시아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도 또 높아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홍콩발 그 금융위기 여지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콩 사태가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또 미국의 홍콩 인권법이랑 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은 국가를 운영하는 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혈 사태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또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공산당에 대한 체제 불안정성을 높이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예. 미국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증시에는 글쎄요 유리한 쪽보다는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나마 간밤에 있었던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굳이 꼽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까지 이제 무역 협상에 뭐 들어가면서 12월 15일 안에는 뭐 협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되면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네. 만약에 진짜 12월 15일까지 안 되면 이건 내년까지 넘어가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2 간의 무역 협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총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부분들, 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트럼프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또 홍콩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선을 분산하고자 하는 용도로 G2 무역 분쟁을 잘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는 무역 협상 재개 그리고 이제 대화 노력을 위한 어떤 가장 낮은 수준의 딜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단계 뭐 무역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2단계 이후부터 이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2단계에 모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단계 이후부터는 좀 양국 간의 견해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1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 달 뭐 아니면 이제 내년 이제 1단계 합의 서명까지는 좀 무난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 서명을 하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올해부터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의 어떤 관계들은 내년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현 수준에서 더 자극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G2 무역 분쟁과 관련된 흐름들은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급락 막겠다고 불리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 증시가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견조하게 잘 나갑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원동력은 G2 간의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최근 일주일 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지금 가격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미국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17.5배 정도 되거든요. 사실 최근 5년 평균 P 16.7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좀 비싼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합의 서명 전에 이제 노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S&P 500 지수는 앞으로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라인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최근 12개월 선행 P 5년 평균을 좀 그려놓은 건데 네. 이제 이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S&P 500 지수 자체는 좀 약간 밸류를 좀 낮추는 그런 국면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경기 방어
섹터를 위주로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업종들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미국 경기 사이클을 반영해서 앞으로 좀 증시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금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기 방어적인 섹터로 자금들이 이미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앞으로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 증시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미국 증시가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를 띄었을 때 잘 나가던 업종군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을 한번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 살펴본 김에 중국 증시도 잠깐 보죠. 그러면 중국 증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도 사실 경제의 어떤 성장 둔화가 앞으로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신흥국 국가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주목을 한다고 하면 내년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생산 요소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이라고 하면 제조 기업이라는 이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가곡 무역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06년도 47.4%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27.4%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과거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소비주도 성장 자체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제도 개혁을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이 이후로 농촌과 도시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커진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류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소비주도 경제 성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 둔화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중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 이렇게 살펴봤고 사실 12월 증시와 계속 이런 부침 가운데서 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테니 조금 더 큰 시각에서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 어떤 비유 가지고 계세요? 올해까지는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가 정점이 지나고 성장 활력이 낮아지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내년에는 좀 판도가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 지표를 비롯한 일부 지표들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좀 약간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를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1분기 때는 이제 올해 이제 12월에 만약에 이 G2 간의 무역 합의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를 트리거로 해서 내년 1, 4분기 때까지는 가격 조정을 좀 받다가 2,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 흐름들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글로벌 증시를 플랫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별 디카플링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내부 개혁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을 높여가는 베트남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때도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내년부터 회복 기조로 좀 돌아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 증시 역시 하반기 내내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장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이익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좀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부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 내에서 상위권 내로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별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올해 또 내년 이제 이익 지표를 좀 그려놓은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되게 안 좋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거를 이제 전 국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내 지속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기저에 대한 뭐 착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IT를 관련해서 좀 주도 섹터들이 좀 잘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투자 선호도에 있어서는 긍정 쪽보다는 중립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의견이지 않나 싶고 글로벌 증시 전망이나 또 국내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이렇게 저희가 짧게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